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각종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에 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이 후보 측으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시절 도청 공무원들이 부인 김혜경 씨의 개인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 관련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한 경기도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 배모 씨 지시를 받고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 SBS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설날 연휴 내내 계속된 이 내용의 보도는 TV조선, 채널A, 그리고 공중파에서는 유일하게 SBS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관련된 뉴스 보도였는데요. 실체도 없는 카더라라는 가십성 뉴스가 연휴 내내 쏟아졌습니다.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 사적 심부름을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라고 시작된 이 의혹은 그 횟수가 반복될수록 과잉의전, 그리고 피해자의 고충까지 더해지며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후보의 배우자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문제라면 연기만 피워서 될 게 아니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이 사실을 밝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더 정확한 조치일 겁니다. 하지만 이 공중파 방송사와 종편방송, 그리고 조중동을 포함한 극우 보수 언론들은 지속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보도를 조금씩 수정해가며 매일같이 반복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김건희 7시간 45분 통화 녹취록으로 터진 검찰 권력 사유와 무속 중독, 그리고 실질적인 윤핵관이 김건희라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맞불 작전이며 물타기 꼼수로 보여집니다. 익명의 경기도청 직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 사례와 피해 정도는 확인된 바가 없는데요. 계속 하더라만 외치다 대선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왜 저는 수가 다 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작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없었을 수도 있겠죠. 있었다면 이걸 침소봉대해 사건을 키워 확대해 작금의 논란까지 비화시킨 걸로 보여지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기민하게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서 팩트체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한 표도 아쉬운 상황에서 이런 작은 논란이 자칫 민심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일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줄리 의혹을 집중 탐사 취재 보도해온 열린공감TV가 설 특집 방송을 통해 지금까지 나타난 줄리 목격자들의 증언과 의미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열린공감TV는 1일 자본 권력, 검찰 권력과 결탁해 이권을 챙기고 정치 권력 정점을 노리는 줄리를 목격한 사람들을 주제로 9명에 이르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엔 재벌, 검찰, 금융마피아로 이어지는 악의 카르텔에서 줄리로 알려진 김 씨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재조명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정 PD의 나레이션을 통해 이 방송은 어느 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느 날 그녀와 어머니 두 모녀는 어느 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들은 53억 원에 이르는 일확천금을 독식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거래였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 욕심을 지켜내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막강 공권력인 검사들을 이용했다며 평범했던 이들이 어떻게 검사들과 인연을 맺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독식할 수 있었던 것일까라고 이들의 숨은 행적을 파헤쳤는데요. 그는 이들에 대한 탐사 취재 배경과 관련해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두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유린했으며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이 세상을 떠나버린 지금 17년이 지났음에도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줄리의 활동 무대로 알려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 대해 진실은 당시 관계자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녀가 줄리였든 또 다른 이름을 사용했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다라며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다양한 정관계, 판검사,
연예계 사람들을 접대하는 소위 에이스들 중 한 명으로 알려졌고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줄리는 단순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이름이 아니라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어지는 기득권 동맹이 피워낸 악의 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단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라서가 아니라 그녀가 재벌, 검찰, 금융마피아로 이어지는 악의 카르텔의 핵심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2009년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가 된 이후 무수한 기업과 금융기업들이 앞다퉈 스폰서가 되려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며 그녀는 라마다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을 통해 악의 카르텔과 연결됐고 그 악의 카르텔은 양재택 윤석열을 넘어 서울대 총장과 총리를 지낸 정운찬 씨마저 녹여냈으며 이제 급기야 대통령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아울러 그녀가 최근까지 사석에서 양재택 전 검사를 재택이라고 부른 것은 윤석열과 양재택 검사가 이 악의 카르텔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강진구 기자는 이날 줄리는 여성을 무기로 권력과 부를 축적하며 피해자를 발생시켜왔다며 김 씨의 문제점을 4가지로 짚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은 줄리로 활동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 두 번째, 여성을 무기로 권력층과 스스로 인맥을 쌓았다. 세 번째, 그 인맥을 활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했고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네 번째, 피해자와 소송 중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이들이 차기 정권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된다면 공정과 정의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가 TBS 교통방송 기관 감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감사는 TBS가 2020년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진행되는 기관 운영 감사인데요. 정치 편향 논란을 빚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김어준 총수의 출연료 문제 등도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설 연휴 마지막 날 언론마다 대서특필하며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이 될까요? 이런 빌미를 만들어내 김 총수를 압박하고 퇴출하려는 시도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불공정 거래, 공정하지 못한 높은 출연료를 시비 걸어 TBS의 과도한 예산을 지적하고 뉴스공장을 폐지하거나 진행자 교체를 시도하려는 공식적인 첫 번째 시도로 보여지는데요. 2일, 서울시에 따르면 TBS에 대한 채용인사 조직관리, 예산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기관운영감사가 이달 중순쯤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측은 이번 감사가 특정 감사가 아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감사라는 입장인데요. 예정이 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감사가 아니라 통상적인 종합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3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왜 이 시점에 감사를 하는 걸까요? 감사 시기가 참 묘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올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32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서울시가 당초 삭감했던 123억 원 중 약 68억 원이 보고인데 전년 대비 삭감액 규모가 약 55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을 38일 앞둔 시점에 무리수를 들고 또 등판했습니다. 메시지가 워낙 강하니 또 메신저를 공격해 보겠다는 건데요. 자본주의 자유경제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세훈이의 뻘짓은 계속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 상경하여 자리 잡은 데가 성남 빈민촌이에요. 거기서 중학교를 못 가고 공장 가거든요. 그래서 10대를 공장에서 보냈죠. 거기서 혼자 독학해가지고 대학을 간 것이고 사실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변호사를 시작했고 시민단체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이 시작된 거예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성남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한 연설이에요, 이게. 원래 대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
탓을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봐요. 이재명은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 이런 저의 이 참혹한 삶이 제가 어떤 공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조금만 고통을 견뎌내면 조금씩이라도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저 이재명이 하는 정치에는 저의 삶이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냉장고도 없고 놔두면 썩으니까 밤에 아버지가 주워서 가져오면 우리 식구들이 밤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배가 터지게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싱싱하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벌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 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